은행 생명의 기억과 시간의 잎. 가을의 공기 황금빛 낙엽의 냄새.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진다. 햇살은 낮게 깔리고 공기엔 묘한 냄새가 섞여 있다. 조금은 단내 같고 조금은 흙내 같으며 어딘가 그리운 냄새. 길을 걷다 보면 발끝 아래서 바삭한 소리가 난다. 노랗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밀려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색. 은행잎의 황금비. 그 빛은 단순한 노랑이 아니다. 햇빛을 오래 머금은 듯 따뜻하고 어딘가 금속성의 반짝임이 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작은 종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잠시 멈춘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착각. 마치 가을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다. 은행잎은 가을의 언어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 그 빛 속엔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기억이 숨어 있다. 은행나무의 기원, 살아남은 시간의 생명. 은행나무의 역사는 2억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룡이 지구를 걷던 시절, 지구 곳곳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식물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단 하나 은행나무만은 살아남았다. 과학자들은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 부른다. 그 유전적 구조는 중생대와 거의 동일하다. 수천 번의 빙하기와 대륙이동, 기후의 격변 속에서도 이 나무는 변하지 않았다. 은행나무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란다. 줄기는 단단하고 뿌리는 깊다. 어떤 땅에서도 견디며 심지어 오염된 도시의 공기 속에서도 잎을 피운다. 한 그루의 은행나무는 수천 년을 산다. 중국의 산시성에는 약 3200년 된 은행나무가 아직도 서 있다. 그 나무는 황금빛 잎을 매년 가을마다 피운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존경이다. 은행나무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다. 우리가 태어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나무는 같은 자리에 서서 봄의 바람과 겨울의 눈을 모두 견딘다. 그건 마치 세상이 변해도 기억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같다. 과학으로 본 생명구조, 기억을 품은 잎. 은행나무의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식물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다. 그 잎맥은 중간에서 갈라져 마치 부채처럼 좌우로 퍼진다. 그래서 선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완벽하다. 빛을 가장 넓게 받으면서도 수분 손실은 최소화하는 구조. 진화가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반복이다. 은행잎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 이 성분들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며 기억력을 돕는다. 그래서 은행잎은 오랫동안 기억의 약, 생각의 잎으로 쓰였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집중력과 순환을 개선하는 보조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그 과학적 효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징이다. 은행잎은 기억을 잊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다. 스스로의 유전 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억겁의 세월 동안 같은 형태로 살아왔다. 그건 마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남는다는 걸 보여준다. 한 잎의 구조 속에 시간, 생명, 기억이 모두 겹겹이 들어있다. 인류와 은행, 기억의 나무로서의 시간. 은행나무는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기억과 회복의 나무로 불렸다. 중국에서는 은행이라 하여 은빛 열매라는 뜻으로 불렀다. 가을마다 잎이 황금빛으로 변할 때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한국에서도 은행나무는 마을 어기나절 입구에 심어졌다.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재난이나 역병이 닥칠 때 사람들은 은행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불교에서는 은행나무를 불멸의 나무라 했다. 겨울이 되어도 완전히 죽지 않고 봄이면 다시 잎을 피우기 때문이다.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환의 상징. 서양에서도 은행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후 도시가 불타버린 자리에서 단 몇 그루의 은행나무가 살아남았다. 그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났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생명의 증언자라 불렀다. 지금도 그 나무들은 자라고 있다. 매년 잎을 피우며 인류에게 묻는다. 기억을 잊지 말라. 은행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다. 그건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이다.
예술과 문학 속의 은행, 금빛의 언어. 독일의 시인 괴테는 연인에게 보낸 시에서 은행잎을 주제로 삼았다. 이 잎은 둘인가 하나인가? 나뉘었으되 여전히 하나로 남아있네. 괴테는 은행잎을 사랑의 상징으로 보았다. 두 갈래로 나뉜 인맥처럼 인간의 마음도 서로 나뉘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 동양의 화가들은 은행잎을 시간의 붓으로 그렸다. 붓끝으로 금빛을 칠하며 사라짐의 아름다움을 남겼다. 짙은 노랑, 옅은 황금, 그 색의 농도는 인생의 단계를 닮았다. 현대 도시에서도 은행나무는 여전히 예술의 중심에 있다. 도심의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한꺼번에 색을 바꾼다. 그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본능적인 보존의 행위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빛을 붙잡고 싶은 마음. 은행잎은 예술가들에게 시간의 언어였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 이미 사라진 계절, 그 모든 것을 색으로 남길 수 있는 언어. 인문학적 해석, 시간의 잎과 인간의 기억. 은행잎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인간의 삶이 겹쳐 보인다. 봄에 돋아난 연두색 잎은 젊음과 시작의 상징이다. 여름에는 짙어져 생명의 정점을 이루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들며 마침내 바람에 흩날린다. 그러나 그 끝은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다. 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나무의 영양분이 된다. 인간의 기억도 그렇다.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조각들이 쌓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남는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어진다. 은행잎의 두 갈래 구조는 인간의 이중성 삶과 죽음, 희망과 슬픔을 닮았다. 그러나 그 둘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괴테의 말처럼 나뉘었으되 하나인 존재. 은행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기억은 형태를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로 가는 길 금빛에 고여. 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은행잎들이 한꺼번에 흩날린다. 도시의 거리가 금빛 물결로 덮인다. 그 빛이 해질녘 햇살에 닿으면 잠시 세상이 조용해진다. 은행잎이 땅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무심히 밟고 지나가지만 그 밟힘 속에서도 잎은 여전히 빛난다. 그건 사라짐의 미학이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는 아름다움. 은행의 냄새는 강하고 때로는 불쾌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다. 그건 완벽하지 않은 자연의 진짜 향이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진다. 잎은 모두 떨어지고 남은 건 단단한 줄기뿐.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다음 봄의 새싹이 준비되고 있다. 은행은 매년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다시 채운다. 그건 인간의 삶과 닮아 있다. 기억을 잃고 다시 배우고 사라지고 다시 피어나는 순환. 햇살이 완전히 기울 때 마지막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진다. 그 낙하의 곡선은 마치 시간 그 자체처럼 부드럽고 필연적이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끝에는 다음 시작이 숨어 있다. 그것이 은행의 가르침이자 가을이 남기는 마지막 문장이다.